차와 깨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특히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1% 떨어졌고요. 43,44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32% 떨어진 21,109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0.39%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일정, 단연 FOMC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바로 FOMC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미동부 기준으로는 오후 2시부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서 점도표와 같이 오늘의 금리를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2시 반쯤부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이 스케줄이 오늘 안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관련된 스케줄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견지상수지,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와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변은 없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현재 시장의 예상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드와 지출, 선물 기준으로도 현재 98.8%로 현재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 1%가량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0.25bp를 인하를 한 후 새로운 금리 범위는 4.2에서 4.5%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매파적 인하가 대세로 달아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0.75bp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긴축 정책에서 점진적 완화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고 최근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기호식품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상황에서 굳이 더 추가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처럼 내년에 4번의 인하를 예상하기보다는 아마 3번의 인하로 예상하지는 않을까라는 대부분이 현재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 관세, 세금, 이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내년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이번에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하되 점도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경고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합병이 되면 현대 기아차를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2위 혼다와 3위 닛산이 합병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본제휴 혹은 지주회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닛산과 자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도 합병 구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병하게 될 경우 세계 3위에 도약하게 되게 되는데요. 합병 시 연간 판매량 기준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닛산 같은 경우는 도쿄 증시에서 24%가량 상승하면서 50년 만에 최대 폭등이 나왔고요. 미쓰비시 역시 20%가량 상승하고 르노 역시 6%가량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혼다 같은 경우는 닛산 구제에 따른 부담 우려로 3.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닛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현재 자신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 만기하는 채권들의 대량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혼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자 현재 닛산은 주가가 올라가고 혼다 같은 경우는 닛산 구제에 따른 부담 우려로 3.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의 배경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닛산 같은 경우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EV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명확한 스텔링 브랜드 없이 테슬라와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 업체 BYD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닛산과 혼다의 상반기 판매량이 400만 대에 도달을 했는데 토요타의 단독 판매량 520만 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병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합병하게 될 경우 일본 자동차 시장은 토요타 그룹과 혼다, 닛산, 미쓰비시 진영으로 양분될 전망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 합병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혼다와 닛산이 힘을 합쳐서 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 퍼시픽가스 앤 일렉트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PG&E에 $150 규모의 큰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건가요? 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부 쪽에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PG&E, Pacific Gas and Electric에 $150 혹은 2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예상의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AI 관련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탄소 중립 목표와 전력망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이런 대출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AI 열풍과 전기화 확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전망으로 이번에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상 최대 지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2005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대출로 SK온 포드 합작법인 지원 96억 달러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대출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I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스에서 전기로 현재 전환하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포함을 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현재 수백억 달러가 필요한 전력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PG&E 같은 경우는 해당 대출로 기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10억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는 효과로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PG&E는 정부가 제안했던 300억 달러의 대출을 고사하고 반대로 절반 규모로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그래도 좀 부담이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따라서 4천억 달러를 청정 기술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금액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원 분야는 충전식 배터리, 태양광,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전력망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월가 은행들이 지원을 꺼리는 청정기술 기업의 구명줄로 평가가 되면서 PG&E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집행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TP-링크의 라우터 제품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TP-링크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주요 인터넷 라우터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TP-링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라우터의 약 49%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우터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라우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TP-링크 라우터가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의혹이 발표가 됐습니다. 라우터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원격 코드 실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중국산 라우터가 활용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상무부가 TP-링크의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고요. 올해 초부터 중국산 라우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있었고 법무부 또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TP-링크 라우터 판매 금지 조치가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라우터 관련된 전쟁이 또 실행될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포함국에서 TP-링크의 라우터를 취약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